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이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발통님 어서 오시고요. 리치 시스터님, 리치 시스터 부자 누나, 레드골드님, 보미오네님, 쿠제이님, 그리고 페파민트님 어서 오시고요. 향기로운 초보님, 상사님 어서 오세요. 네, 상사분이 또 오셨군요. 네,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소희님, 형준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헐헐너님, 오자마자 좋아요. 해바라기님, 들꽃님, 상위 10%님, 어서 오시고요. 정상원님, 남미용님, 그리고요. 풍림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님, 긍정의 힘님, 산소탱크님, 원태호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류동진님, 돈나무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염소양님 반갑습니다. 성환아빠님, 도채호님, 떠돌이 숫사자님, 네, 떠돌이 숫사자님 어서 오세요. 떠돌이 숫사자, 그 무서운 거 아니야? 네, 진아송님, 김광규님, 선한부자님, MNS님, 박순희님, 이은노님, 이현아님, 건강한 미래님, 태호 어머니님, JBS 9895님, 해피정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양봉업자 팜스통님, 행복한 부자님, 김혜자님, 현우의 꿈님, 전미정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초록별님 반갑습니다. 존중님, 미소돔님, 코진님, 김진기님, 초승달빛바다님, 또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유별님, 네, 요 소가 빨가잖아 소가. 산소탱크님, 소가 빨간색이요. 이 불소요 불소. 네, 좋아질 거예요. 네. 박경욱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동신님, 최윤정님,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네, 페퍼민트님이 민트 주인님이시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초록공간님도 어서 오시고요. 무휴님, 황금옥수수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또 어땠어요? 오늘도 재미없었죠? 네,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괜찮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FOMC가 있었고요. 네, 주식부자 해외달님도 어서 오세요. FOMC. 이거 좀 나쁜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사실은 좋아요. 네, 사실은 좋은 건데 파월이 주댕이질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파월하고 옐런하고 둘이서 손잡고서 네, 장을 한번 말아먹겠다 생각했나 봐요. 자, 1번 이제 FOMC예요. 자, 2번이 환율입니다. 환율 폭락했어요. 아시죠? 환율을 보시면은요, 환율이 폭락했어요. 내가 얘기했던 그 가격이 와불었어. 네? 그 가격이 누가 이거 네, 선물로 보는 게 아닌데 선물이 환율 보세요. 네. 1278원. 네. 1270원까지 온다는데 이걸 야, 얘네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 주면은 내 몸들 바를 모르잖아. 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 게 환율의 영향이다라고 얘기가 좀 있어요. 네. 환율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려갈 건데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125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네, 1250원.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 내려가는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을 칠 때 어디까지 가느냐? 1300원 넘어서 1300원 20원, 24원까지 한 내렸던 것 같은데. 근데 26원 뭐 조금 넘었어. 30원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거였죠. 어디 1270원. 이게 내가 점장이라서 맞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기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급락하고 나서 쭉 빠지고 나면 반등을 한번 줘요. 반등을 한번 주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번 더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이 이후부터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이후부터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정책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상투실형님 어서 오세요. 네, 한송이님도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김용수님, 상투실형님, 네. 계좌는 별로인데 지수는 왜 오르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네. 2차전지 AI 로봇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져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자꾸 생각하고 지금 왜 내 계좌는 안 오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하시는데 좀만 더 기다려요. 네, 바늘 하나씩 더 사다가 더 찔러. 이제 거의 다 왔어. 네, 거의 다 왔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그런 주식들 사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걸 뭐 위에서 뭐 가네 못 가네 그런 생각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걔네들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피해보는 것은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우리 뭐 시장이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피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나름이죠.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오, 산수탱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44%까지 올라왔어요. 산수탱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특강 때 가르쳐주신 마이너스 방법으로 25%. 25종목 와, 마이너스 25%가 44까지 44까지 갔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셀리버리요? 그쪽 초상집이에요. 아 근데 급등주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것도 자빠진 것도 뭐 있어. 카프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죽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밑바닥에 쳐 있는 애들은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이거요. 이거 ROE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상황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지금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잖아요. 감사 보고서가 이제 뭐 지금 정지네? 정지면 뭐야? 뭐 나온 거요? 하한가 들어가서 정지 나왔으면 감사 보고서요, 이것도? 그러네. 그죠?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비적정. 요거 나오면서 지금 카프로도 그거 나왔었지. 그래서 오늘 하한가 관계 그 얘기잖아요. 야, 근데 카프로는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뭐예요? 이거는 한정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 카프로까지 넘어갈 정도야. 그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이게 여기 이때 엄청나게 잘 나가던 기업이었거든요. 이거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카프로를 계속 기억하는, 이것도 수익 많이 났었거든. 그때 5,000원에 사가지고 대박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야, 이게 9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게, 야, 진짜. 자, 어쨌든 3월 기간은요, 다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되면,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 뒤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ROE를 살펴보시면요, ROE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나빠서 감사보고 제출할 때 얘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거나 뭐 적자가 계속 지속돼서 자본 잠식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감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간에 뭔가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확충을 해요. 그런데 그럴 것도 안 되는 것들이지 지금 보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낮다든지 또는 자본금이 없다든지 부채가 너무 많다든지 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요,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뭐 돈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 연체가 됐는데 연체금을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압류가 들어온대. 근데 내가 지금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미 돈도 다 빌려놨어. 그러면 돈을 빌릴 데도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압류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빨간 딱지 붙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 보고서 뭐 비적정이라든지 뭐 거절, 한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투자한 부분이 뭐 계상이 안 돼가지고 한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지가 들어가 버리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3월 달에는 이렇게 뭐 개잡주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은 약간 그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피곤한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요,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 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가지고서 막 저렇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방송 진짜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자, FOMC가 1번이었어요. FOMC. 이거 내용 딱 보시면은 악재라고 생각했잖아요. 미국장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팍 자빠졌거든요. 오늘 미국장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FOMC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파월이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0.25를 올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0.25를 올리는데 사실은 동결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금리 동결까지 생각했어. 빡 노래를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씨 너 죽인다 해가지고 주가가 빵 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시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는요,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파월이 사실 이 이야기를 올해 금리 인하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어떨까? 사실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연말에 진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년 초반이 되면 1분기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끝난 거예요. 이제 많이 해봐야 다음번에 할 때 5월달이죠. 5월달에 그 FOMC 할 때 금리 인상 0.25 한 번 더 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동결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간다고 그랬죠. 6개월 정도 가니까 6, 7, 8, 9, 10, 11 해가지고 11월 달에 끝나. 근데 FOMC가 한번 남아있으면 그때쯤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남아있으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내년 초에 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시장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탱이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끝났어. 이거 하나만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이 위치, 지금 최종 금리가 6%까지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5%대 초반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4월달 5월달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리의 동결이 진행될 수 있다. 5월달에도 금리 동결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상치는 0.25보다 금리 동결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FOMC가 이번에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강달러가 끝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고 금값이 막 뛰고 막 금 수익 많이 났죠. 금이 수익 많이 났더라고. 네. 금이 또 짭짤해요. 네. 금 돈 많이 벌었지. 금이 수익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배당 주는 애들도 생기잖아요. 현대해상 오늘 배당 통지서 받았다면 배당금 언제 들어오지? 며칠 날 들어오면 배당 그게 우리 매수한 가격의 8%쯤 배당을 받던만 계산해 보니까 1965원 나오더만요. 와, 그게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4,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으니까 금 벌지. 이제 배당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배당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은 더 좋아질 거예요. 여기다가 환율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자, 외국인들이 뭐부터 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럼 뭐부터 삽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냐 해외 시장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사요? 요즘에는 보면은 이 서학개미들이 가서 은행주 산다고 막 난리더만. 가서 은행주 산다. 근데 은행주 막 들락날락 하니까 막 난리가 없는가 봐. 자, 뭐부터 사냐? 삼성전자부터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늘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대신에 시총 상위 종목들은 골고루 사요. 대신에 시총 상위 종목을 골고루 사는데 중요한 건 또 뭐야? 경기 민감 섹터를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저보다 후행하시면 평단가가 낮을 하긴 내가 제일 높을 테니까. 저보다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선행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후행할 때는 평단가가 높습니다. 그렇죠. 증시를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증시를 올려줄 만한 애들이 뭐가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오늘 저녁에 바로 미국 증시 반등하게 되면 내일도 분위기 좋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자금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인데 오늘 에코프로하고요. 에코프로 BM이 또 미친 듯이 쳐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야씨 이건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에코프로가
장중에 9%까지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은 23%? 네. 그거 나는 저거 미친 거야? 뭐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미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코프로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에코프로에서 무지막지하게 큰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10%대 있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왔는데 아까 환율하고 비슷하죠. 자, 단기 급등 이후에 쭉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네,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오면 폭등 아니에요. 2% 3%가 뭔 폭등이요. 폭등이라고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더 가려면 더 가라고 해요. 더 가라면 더 가라고 하라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더 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 자, 오늘 에코프로 BM을 한번 봐봐요. 뉴스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공매도가 숏 커버링을 쳤네 어쩌네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공매도만 50만 주예요. 숏 커버링이 나오려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지만 숏 커버링이 나오려면 이거 우리 한번 저 공매도 포털이랑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숏 커버링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네, 공매도 포털 이런데 보시면은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이 통계로 들어가시면 이 종목이 뭐 해갖고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네. 내가 뭘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이 잔고 금액도 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는데 여기 지금 2월 23일 뭐 이런데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일시 100, 1000, 만, 10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600억에서 지금 네 1700억으로 늘어났죠. 요거는 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큰 문제야. 네.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조금 까다로울 뿐이죠. 네. 이거 오늘 50만 주예요. 공매도. 오늘이요. 오늘 공매도 최고치입니다. 네. 50만 주 나왔던 적이 52만 주 나왔는데 지난번에 50만 주는 3월 9일 날. 그다음에 여기 90만 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확 늘어났어요. 공매도 이 잔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 지금 쇼커버링이 나오려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환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환매가 나와야 돼요. 공매도 환매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환매가 안 나왔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공매도량 해가지고 여기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뭐 계속 늘어나요. 후후후 계속 늘어나요. 공매도 거래 대금도 엄청 많고요. 평당가가 23만 7천 원에 공매도를 때렸대.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딱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쇼커버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어쩐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죠.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쇼커버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 공매도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저 밑에서 산 것들을 손절매도해서 쇼커버링이 치고요. 더 많이 사버릴 수도 있잖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돈다니까요. 만약에 얘네가 오늘 얼마나 샀어요? 매수가 공매도 수량보다 많을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동영 해봐요. 네, 45만 주예요. 공매도 얼마 나왔다고? 52만 주.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계속 때리고 있어. 물론 이제 뭐 팔아먹고 뭐 손절매도 치고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쳤는데 때리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때리고 들어간 부분들. 오늘 때리고 들어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2차전지 쪽 하나 쪽에서 그냥 완전 다 박살을 한번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 받아 올린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목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때렸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2차전지랑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오후 3시 넘어가지고 한 방에 와장창 내렸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일부 세력이 또는 일부 개인이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집단으로 행동한 거지. 왜냐면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거니까요.
정답은 몰라요. 네. 정답은 모릅니다.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었던 변동성이 언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압수수색 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강세만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눕더니 압수수색 얘기 나와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번에는 집단으로 뭔가 나오고 있다. 뭐 내일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뭔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뭔가 달라지면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지금 한 500% 수익이 나와 있어. 몇백 프로 수익이 나와 있어. 아, 나 그랬으면 뭐 상관없지. 네.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면 내가 뭐라 합니까? 수익 나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익 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 매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계좌가 안 가고 얘네들만 가니까 짜증나요. 얘네들만 가니까 지금 화가 나요. 자꾸 얘네하고 비교를 해. 어차피 여러분들은 없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거 갖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짜증나요가 되는 거지? 짜증내지 마세요. 얘네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돌지 순환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자금이 다 쏠려가니까 다른 쪽에 들어갈 만한 자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시장은 양면의 그런 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뭐 대박 수익을 내겠다. 오늘 뭐 20 몇 프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그냥 확 몰려드는 사람들 그거 보고 때리고 들어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시간에 의해서 뭐 얼마 정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수익이 또 뭐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살 게 아니잖아요. 네? 살 게 아니잖아.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막 누가 타고 다녀. 아이씨 저 새끼 차는 람보르기니인데 나는 티코 타고 다니네. 아 짜증나.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람보르기니 타봤어요? 람보르기니? 그거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불편해. 아시죠? 그 내가 안 사잖아. 네. 내가 안 사잖아. 그래서 네? 잘 아시겠죠? 람보르기니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좁고 막 그래. 그런 거 타고 다니시면 안 돼. 그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니지, 타고 다니지 마요. 네, 그거 뭐 달라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쩌려고 그런 거. 나는 뭐, 근데 뭐 돈이 너무 많아서 한번 소장용으로 타고 싶다. 그러면 되는데, 네, 그죠? 그러면 되는데. 개인이 근데 다 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들이 2차전지를 한꺼번에 와장창 팔았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으로 움직인 포인트를 보면 지금 이거 말고도요.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이게 상한가 갖다 풀렸던 거거든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3시 넘어서 2시 한 50분경에 일제히 약속한 것처럼 다 깨졌거든요. 네.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부분들을 모든 종목에서 다 가지고 들어갔던 2차전지 종목들 다 쳐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요. 뭐 다 마찬가지야. 저 시점에서 다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보고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다가 때린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 반등은 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왔어요. 이건 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가 다 같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뭐 개인들을 털고서 지들이 잡아가지고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뭔가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면서 남아있는 개인들에게만 물량을 다 넘긴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덩어리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테마를 한꺼번에 갖고 있던 뭐 프로그램에 던져버렸던 아니면 기관이 통째로 갖다 팔아버렸던 이런 식의 어떤 큰 덩어리가 빠져나간 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밑에 대놓고 있던 개인들이나 떨어지니까 더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덩어리가 있던 것까지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덩어리 되는 애들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라면 무조건 덩어리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단체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워낙에들 그냥 막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뭘 말하고 싶지도 않아. 네. 아무튼 근데 걔네들이 일단은 좀 내려야 돼요. 걔네들이 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로 들어간 애도 있잖아요. 저기 뭐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지금 막 계속 올랐는데 퍼가 1200배까지 올라갔어요. 아 나 이것도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희한하게도요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계속 가요. 고평가다 생각된 애들이 계속 가요. 왜냐하면 테마가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 같아. 느낌이 테마를 자꾸 글로 해가지고요 개인들을 글로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계좌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화가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열받잖아요. 왜 안 올라가지? 왜 더 내려가지? 물론 계속 빠져나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계속 가는데 아씨 열받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팔아서 넘어갔는데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했지만 팔고 넘어갔는데 85,000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야 7, 80% 올라가더라. 자, 그 얘기를 일단 듣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팔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든단 말이죠.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라는 것은요. 그 시장을 선도한다고 해야 돼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건가요? 네. 주도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니까요. 네. 시장의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의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주도주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얘네들이 지금은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네. 얘네들도 지금 예전에는 뭐 됐지만 지금 계속 횡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LG화학, SDI 얘네들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대부분 얘네들이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뱀이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 지수를 끌고 올라가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야 내가 갈 테니까 다 따라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을 잘 보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뱀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어. 쉽게 얘기해서 LNF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야. LNF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천보도 올라간 게 없어요. 시총 상위에서. 근데 누구만 올라간 거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에코프로랑 연결된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네. 뭐 이런 거.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서 지들끼리 막 꿍짝꿍짝 했다. 근데 걔네들이 시총 상위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도주라고 한다면 다른 애들 다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랑 연결된 것만 끌고 올라간다. 그건 그냥 테마주입니다. 그게 시총 상위에 있어서 코스닥 지수를 왜곡하는 것 뿐이지 그걸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예전이었죠.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까지 흘러가는 뭐 에코프로가 이제 한참 올라갈 때였겠지. 네. SDI도 올라가고 그 뭐 업종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여기 21년도까지요. 여기가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가요.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에코프로하고 또 뭐 있어? SDI도 이때 많이 올랐죠? 네. 삼성 SDI도 많이 올랐어. 이것도 수익 많이 났죠? 네.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런 거 샀었어. 네. 이거 샀었어요. 시총이 작은 애들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주도주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시장에 영향을 줘야지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저기 그 뭐시야. 그 시총 작은 거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간다고 해서 주도주라는 개념을 안 하잖아요. 걔네가 10배 갔어. 주도주라는 개념을 합니까? 예전에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 우선주가 이렇게 상한가 가지고 이게 1800배인가 1800%? 뭐 이렇게 몇 배 나갔어요 이거? 48,000원에서 90만원까지 했으니까 거의 1800% 나갔죠. 시장의 주도주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이거 뭐 180억짜리가 뭐 그렇게 올라가 봤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총이 크지 않은 애들은요 주도주 개념에 끼지 않아요. 그건 그냥 테마야. 대신에 업종 자체가 다 같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2차 전지가 정말로 주도주가 되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고가 막 치고 나가야 되고 SDI도 치고 나가야 되고 이런 대형주까지 다 치고 나가면서 지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걔네가 올라가면 같이 쫙쫙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만약에 시장의 주도주가 돼요. 전차 군단이 시장의 주도주가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이런 자동차 대형주와 밑에 딸려있는 부품주까지 다 같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걸 주도주의 집단,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요. 얘네가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고 진행이 되는 거.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만 올라가요. 그거는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 주도주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눌림목에 대한 개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눌림목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눌림목은 없어요. 이런 눌림목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 아 이건 주도주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 될 텐데 뭐 그건 어차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려면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치고 올라가면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것 포함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애들까지 다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걔네들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코스피 영향 안 받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걔네가 시총 1, 2등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테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쪽에 보게 되면은 뭐 소재나 부품 비슷한 애들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뭘 뭐 주도하거나 선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도주라는 개념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진짜 시장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뭐냐? 안 오른 종목이 없다. 아니 천보도 지금 안 올랐어요. 그죠? 이거 2차전지 아니야? 저 밑에서 치면 얘네가 지금 여기는 주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주도주 개념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아니다니까? 왜 자꾸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LNF가 올라갔어요? LNF 2차전지죠? LNF가 올라갔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LNF 이건가? LNF? 이건가? 얘씨 뭐야? LNF 안 올라갔잖아. 올라간 게 없다니까요.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전체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SDI 올라갔어요?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을 보란 말이에요.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LG화학 이거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기 시점에서 올라갔을 땐 주도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얘네도 주도주였지만 다른 애들도 주도주였어요.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2차전지도 주도주였고 전기전자도 주도주였고 자동차도 주도주였고 다 같이 주도주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지수보다 훨씬 강하면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어. 오늘 뭐 막 요즘에 계속 상한가 가는 뭐 그런 종목이 있어.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의 개념으로 다 포함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주도주와 테마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된다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도주라는 건 뭐예요? 주력이라는 얘기예요. 주력. 주도한다. 그냥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야.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걔네 종목에서는 그 업종에서는 걔네가 주도주일 수도 있겠죠.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걔네가 주도주에 끼지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걔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지금 이 정도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시장을 걔네가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수보다 강하고 뭐 나발이고 간에 그 테마주도 어차피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걔네들이 주도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그럼 시장보다 잘 올라가는데 이게 주도주가 아니면 그럼 뭐야? 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개념에서는 그게 주도주라고 개념이 잡혀 있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자꾸 쳐낸다라면은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주도주가 아니라 테마입니다. 나의 개념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주도주는 그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네. 부러워하실 수 있겠죠. 저 속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네. 네. 생각해 봐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겠냐 이거야. 중요한 건 말이에요. 21년도부터 여기 고점을 찍는 그 시점부터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매수하지 말고 매도하라고 한 게 21년도 연말부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냥 지랄 맞았어요. 별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게 저게 나는 의심스러워. 근데 얘네만 올라가요. 물론 이제부터 막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실적이 나온다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죠. 네. 나는 다시 이 자리가 오더라도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좋고 여기다가 금치를 해놓고 뭐 여기다가 황금을 갖다 묻어놓고 해도 나는 매수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뭔 매매를 하시든 간에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전혀 나는 부럽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다시 일로 와도 매수하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뭐 사실 여러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면 뭐 그건 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네. 끝인지 나발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가 끝난 건지 나발인지 모르겠고요. 어차피 개인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라서 개인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계속 사줄 개인들이 있으면은 뭐 계속 가는 거지 뭐. 그잖아요? 계속 사줄 개인이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계속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되겠지 뭐. 네. 삼성전자는 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9만원 갈 때는 뭐 삼정 기도문 나왔잖아. 네. 뭐 하늘에서와 3만원에서와 같이 뭐 10만 전자로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이죠. 네. 달러 강세 아닙니다, 지금. 네. 왕공대님이 달러 강세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 여기서도 사람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여기서도 기회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많이 빠진 사례고, 얘도 이렇게 버티다가 더 올라갔으면은 또 사람들 달라붙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돼도 절대 안 샀을 거야. 근데 지금 같은 때가 되니까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나중에 많이 떨어져서 가격대가 내가 생각할 만한 가격대가 오면 나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산업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다만 나도 짜증나는 건 뭐예요? 수급이 다 그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예요. 테마가. 개인들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이 다 글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다 글로 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피곤한 거지. 다른 종목이 못 가니까. 그게 나는 화가 나는 거지. 2차 전지가 뭐 밉거나 뭐 부럽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배 아프시죠? 배 하나도 안 아파. 똥 잘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런 거 좀 빨아들였죠. 자, 왕공대인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맞아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필요하죠. 왜냐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달러가 값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FOMC의 메시지를 잘 보면은요, 금리 동결까지 생각했어 라는 거 하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끝났어 하나. 자, 그럼 뭐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가봤자 0.25 한 번 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끝물이네? 그죠? 끝물이네. 이해되세요? 끝물이네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끝물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먼저 선제적 반응을 하겠죠.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긴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더 일어났겠죠. 네. 그렇죠. 향후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지금 금리 인상했는데 왜 그래요? 라는 부분과 똑같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좀 보게 되는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왜 좋게 봐요? 라고 생각하는 거. 왜 금리 인하까지 얘기해요? 지금 올리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올 수순이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주 섹터를
뭐 오늘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배당 통지서를 줬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당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자, 21년도, 22년도 들어가면서 금리를 좀 올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 어서 들어오세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계속 해줬지. 여기가 23,000원, 22,000원, 24,000원 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당 한번 받았고요. 재작년에도 받았고, 작년에도 받았고, 계속 샀어요. 계속 샀어. 계속. 21년도부터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나온 거 배당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배당을 또 받았는데, 배당금이 만만치 않아요. 네. 배당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8%예요. 8%. 8%요. 현대해상은 지금 수익 중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8% 손해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배당을 받아가지고, 네, 손해 다 많이 하고 남는 거예요. 그 고배당주가 이번에 4월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계좌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당을 받은 그 부분들이 그 예수금으로 쌓이잖아요. 네. 이거 주당 1965원이요. 1965원입니다. 이번 배당이요. 주당 1965원이요. 그 이 현대해상은 계속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고 또 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보험주들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는 매도 시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주도 배당을 이제 8% 10% 이렇게 많이 주는 거 10%씩 주겠죠. 뭐 그렇게 주는 애들. 그러고 갖고 있으면 뭐 주가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럼 뭐 주가 올라갈 때 팔아먹으면은 뭐 수익 내고 팔아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또 비중도 어느 정도 늘려놨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해가지고 미리 사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보험주들은 일단 수혜가 되죠. 금융주, 은행주 수혜가 되니까. 그 미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호재를 봐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술주에 대한 호재가 되겠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요. 근데 돈을 빌려서 쓰는 입장들은 전부 다 맞는 거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기술주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이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적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 낮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이 올려놨으니까 실적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만나게 될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은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달러가 약세 돌아가면 환율이 떨어지죠. 오늘 환율 폭락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환 차익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뭘 사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런 거 샀다고 하지만 꼭지에 있는 것들 잘 안 삽니다. 거의 안 산다 보시면 돼요. 산 거보다 공매도가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것들을, 대형주들을 계속 사서 모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의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보통은 악재인데, 삼자배정이 붙으면은요, 특정한 그런 제3자에게만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자배정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삼자배정이 나오면 자랑했어요. 기업들이. 우리 삼자배정 합니다. 이런 회사야. 왜냐면 예전에는 삼자배정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대상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 튼튼해요. 그러면서 호재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광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는데 삼자배정은 여전히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주가가 많이 뛰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는 아니고 특정한 제3자에게 네, 그 투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누구에게 받느냐,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호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또 봐야죠. 어쨌든 유상증자는 근데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유증은 삼자 배정이고 뭐 할아버지고 간에 뭐 유상증자는 안 받는 게 낫죠. 그냥 자기가 돈이 많아서 돈을 그냥 자기네 걸로 알아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뭐 유보율 10,000% 나오거나 뭐 이런 기업들 있죠. 뭐 몇천 프로 나오거나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고 삼자 배정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구조를 판단할 때 유보율이 많은 기업, 그 다음에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적자 없이 잘 나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진짜 횡령 배임건 아니면은요 감사 보고서가 패스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 거기는 상폐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뭐 아직 저거 안 하셨으면 다 파실 걸로 해야죠. 상량 폐지가 되면은 저 장외로 가셔야 되는데 장외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네. 감사보고서 지연은요, 그거는 일정을 따져봐야 돼요. 무엇 때문인지. 그러니까 뭐 이제 자료가 좀 이제 제출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코로나 때 그랬던가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지연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외부 감사인이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뭐 안 됐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잠깐 보자. 조강 페인트? 뭐요? ILI? 뭐 많은데 뭐 어떤 거? 이게 감사보고 지연이에요?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 공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조강 페인트예요? 어디 보자. 뭐 때문인지 나와야지. 여기 공시 나와 있네요. 네. 외부 감사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3월 2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조금 네 애매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직까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아직 일을 잘 안 해서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라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쑥쑥쑥 넘겨가지고 패스 할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재수 없으면은 네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모르지. 그거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네, 특별하게 이유가 있네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아파가지고 못했다. 이건 다 이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이거는 네 고민을 조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적자 기업이기도 했나요? 올해도 적자구나. 그러면은 4년 연속 적자면은 이거 뭐야? 코스피요? 코스피면 상관없잖아. 거래소야 상관없겠구나. 그래도 이거 그래서 뭐 보고서 약간 애매한 건가? 네. 코스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봐봐야 되겠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감사 그 지연 이유가 감사인이 아직 적합한 감사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 조금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뭐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진짜 걔네가 일이 많아가지고 못했을 수도 있지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몰라요. 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카나리아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페퍼민트님 고마워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일자가 지나면 지연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진짜로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얘네가 뭔가 꼬투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은 맞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주신비님. 그 적립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맞는 적립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적립식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쫓기고 있어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계속 샀다 이거야. 나는 돈이 있어. 그래서 계속 사. 그냥 계속 사요. 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쩌면 올라갑니다. 네. 어쨌든 장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장이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사게 됐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종목을 사준다는 것도 뭐 신규 종목 늘리는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돈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가 아주 애매해지는 겁니다. 돈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내려가니까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요. 쉽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열받아. 계속 사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매수를 중단하고 새롭게 포트를 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식을 계속해서 사게 된다면 장이 올라가는 시절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10년 정도였다? 10년 정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년 안에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10년 안에 뭐 주가가 뭐 횡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3,000포인트 한 번 안 돌파가 되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밑에서 계속 샀던 것이 무조건 수익은 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러니까 길게 계속 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적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1년 다 놓고 나면은 목돈 만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넣을 여력이 없어. 그러면은 3개월에 끝나고 5개월에 끝나면은 애매한 거지. 이자도 못 받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돈이 끊긴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중간에 돈이 끊긴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돌기 때문에 돈 끊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돈이 끊깁니다. 왜냐면 수익이 안 나와서 팔지를 못하니까 계속 사기만 하다 보면 돈이 끊겨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됐을 때 만약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매매 크게 떨어진다.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확장된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다 떨어지겠죠. 대신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까지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20% 떨어졌어. 걔네가 막 올라가다가 20%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뭐 천보나 이런 애들이 폭락할 가능성 거의 없겠죠. 뭐 LG에너솔루션이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걔네들까지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가 집단을 형성해서 주도주 개념으로 간 게 아니라 걔네만 올라간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테마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영향은 받겠지만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거 좀 단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배터리 아저씨 말 때 배터리 수주 잔고가 1000조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죠? 왜? 지금 그 수주를 이야기하는 게 내년이 아니야. 내후년이 아니고요. 1, 2년 사이에 1000조가 나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20년 후에 1000조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문제는 지금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수준이요. 2차 전지를 내가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자동차 다 2차 전기차로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굉장히 큰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그 5년 후에 있는 것을 지금 땡겨다 놓은 게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었단 말이죠. 그게 21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고평가라고 해서 계속 매수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터진다는 게 뭐 그래서 뭐 그게 몇 년 후 건데 그래서 지금 상태가 뭐 저평가냐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은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아요. 미리 땡겨놓은 것들은 매수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고점이거든요. 더 올라가더라도 고점이야. 그 다음에 올라간 것만큼 더 빼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는 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난 그래도 2차 전지가 좋아. 난 앞으로 어차피만 한 20년 갈 거야. 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는. 액면 분할을 좀 때려가지고 뭐 가격 싸게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야. 네. 여러분, 그거를 견디기가 어렵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못 견딘다고. 마이너스 3, 40%가 나와버리는 거를 못 견딘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팔게 돼요. 사람들이. 자, 더 올라가면 뭐합니까? 나는 없는데. 떨어져서 없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뭐 물어봤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반도체 반등이 있을까요? 자, 지금 반도체 쪽은 올라가는 이유가 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법이 일단은 약간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됐죠. 네. 일단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받아요. 반도체법에서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요? 중국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만 안 되느냐? 생산량 증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대. 난 그러면 괜찮지.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산량 증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안 되더라도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중국에 있는 캐파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좋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자, 그러면은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적자, 자, 리오프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리오프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강원랜드를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강원랜드를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이렇게 나쁘게 나왔었던 이야기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나쁘게 나왔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300억밖에 안 나온다고 했던 리포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봤죠? 우리 같이 봤지. 네, 1분기에 300억밖에 안 나올 거다. 실적이요. 1분기에 300억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치. 지금 예상치가 크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300억 정도면 크게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에 300억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올해 1분기에 950억 조금 내려갔네요. 네. 그때는 1000억은 넘었었는데 자, 950억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9배 상승, 900% 상승이 있거든요. 실적은 실적으로 나와봐야 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적 개선 본격 시동 막 이런 얘기 계속 요즘에 나오는데 네. 자, 올해 예상치가 얼마예요? 올해 4천억입니다. 올해요. 근데 1분기에 300억이 나온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되는 리포트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면 이거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5G라서 그래요. 6G가 나와야지 걔네 올라갈게요. 6G 나올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서 한참 동안 기다려보세요. 그 오이는 네 그렇습니다. 오이뿐만 아니야. 뭐 KM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MW 뭐 RF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날리던 애들이지. 네. 뭐 때문에? 5G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모든 급등주들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지? 더 올라가니까 KMW 이때 2020년대에 뭐라 그랬지? 뭐 수출이 나오네 뭐 어쩌네 막 그래가지고 아주 또 뭐 신고가 나오고 뭐 그냥 날라가니까 또 여기서 사람들 뭐 그냥 박수치고 뭐 기억을 하시려나 우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가 자꾸 생각날 거야.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고민이 되고 그때서야 생각이 나고 이제 어떡할까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요. 모든 급등주의 포지션은요 거품이 끝날 때까지 거품이 끝나고 나서도 밑에까지 그냥 와다다닥 더 죽인 다음에
끝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시젠이든 뭐 이런 거 뭐 다 마찬가지야. 시젠 뭐 이거 시젠은 이제 근데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2만 더 빠질 것도 같긴 한데 뭐 거의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빠졌다 봐야지. 16만 원이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 전부 다 속임수예요. 전부 다 속임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였지? 그 뉴질의 파마? 네. 뉴질의 파마? 이거 아니 이게 12월 달까지도 너무너무 좋다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종목 진단 한번 해드렸어요. 그때 요 하한가 나올 때요. 뭐라고 했느냐? 이 하한가가 그때 최재주주가 뭐 사망했던 소식 전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입장을 봤어요. 입장을 봤더니 우리랑 관계없고 우리 사업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업 잘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1464% ROE가 나오는 거고 최저주주가 사망한 것도 이익 관련이 있고 그 회사가 뻥친 거 아니야. 그럼 당장 팔아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어.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네 알아서 피하시고 알아서 안 사셔야 되죠. 네 알아서 안 사셔야 되는데 샀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버블이 들어가서 크게 올라갔을 때 버블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주변에서 막 그냥 막 띄워주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쓴소리 하게 되면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나도 뭐 싫은 소리 듣고 싶으시지 않아서 뭐 별로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주가가 요즘에 계속 그쪽으로 몰려 있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클 거라 생각해요. 왜 내 종목은 안 가고 쟤네들만 잘 가냐? 이거 열받네. 어떤 놈들은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 몇백 프로씩 벌었다 그러는데 몇백 프로씩 번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고 보고 와 잘 간다 어유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는 주식들이야. 밑에서 사야 되니까요. 응?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고요. 아무튼 시장은 일단 변동성이 시작이 됐어요.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한다면 뭐 모르지 내일은 또 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요. 나쁜 주식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나요? 이렇게 생각 드실 거야. 이제 좀 무섭다. 내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오줌 질질 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 카카오도 그랬지. 카카오도 팔으라고 할 때 진짜 공격 많이 받았다 내가. 네. 카카오를 왜 파냐 뭐 그런 이것도 진짜 지나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고. 그죠? 이 당시에 나 욕했던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이잖아. 지나고 보면 다 해결이 돼요. 다 지납니다. 네. 어차피 버블이고 고점이라 생각되면은요. 그 시점에서는요.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지나고 나면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뭐 잘 먹고 나오시면 좋은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무리해서 나는 가장 문제되는 게 빚내서 비투해가지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겠지. 그래 부자 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부자 됐겠지 뭐. 2차전지도 사실 그래 에코프로 BM도요. 네,
이거 매도를 언제부터 얘기했냐? 여기 이때 매도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격이 얼마요? 이때가 14만 원인데 여기 7만 7천까지 내려갔어. 마이너스 45%까지 빠졌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더라. 근데 지금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뭐 어쩌네 저쩌네.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팔으라고 했습니다. 14만 원에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지 말라 그랬지. 왜? 못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막 부족적 하는데, 자, 이때랑 뭐 가격 차이 그렇게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 위치도 아니고 내가 살 포인트도 아니고 난 사야 될 위치도 생각도 아니고요. 네.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던 그 종목이 조만간 올라갈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급이 쏠리던 그 자리에 네,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온 큰 자금들이 슬슬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에 조금씩 더 해주시고 ROE는요. ROE는 두 자릿수 이상이면 좋습니다. 즉 10%대 이상 나오면 좋은 기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야지 됩니다. 아직 2500도 못 넘었고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려는 희망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이 올라갈 거다 싶으면 누가 올라간다고요? 걔네가 올라갈 종목들일 겁니다. 그것만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 그냥 놔두시면 잘 올라갈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네, 더 못할 것 같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미국장 올라가면 내일 또 장 올라가요. 장 올라가면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 시기나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게 되면 상황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해바라기님 종목은 이상해서 안 가는 거 봐. 맨날 그렇게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뭔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항상 네,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 어려움들은 또 다 있게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네, 내일은 봤죠? 한번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즐거운 밤 되시고요.